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개 18세기부터 해서 19세기까지 거쳐서 유럽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죠. 정치적으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7월혁명, 2월혁명,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나죠. 시민혁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마다 아니면 2년에 한 번마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7월혁명, 2월혁명 등등 이런 것들이 쭉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꼭 필독하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미국 혁명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새로운 근대적인 공화국을 탄생시켰고, 프랑스 혁명은 전제적인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일수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 건설 기여했다. 그래서 이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조용하지만 중요한 산업상의 큰 변화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산업혁명은 농업적으로 유럽사회 어, 농업적인 유럽 사회를 산업화함으로써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자본주의를 형성시키면서 유럽의 경제, 사회 그리고 나아가 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혁명을 보자. 이게 미국 혁명으로 돼 있는데 미국 독립혁명이죠. 근데 이 독립 과정이 단순히 독립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근대성을 지향한 어떤 혁명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미국 혁명이라고 하고 시민혁명의 분류에 묶여 있죠. 예. 자, 여기 보면 식민지 시대 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영국의 어떤 식민지로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를 거쳐 갖고 미국이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그 식민지 시대 미국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서강자에서 서양사 개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요걸 보고 나서 여기 강독을 좀 해 볼게요. 자, 식민지 시대의 미국을 보면요. 자, 정착하는 과정이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왔죠. 17세기, 18세기 거쳐 나눠볼 수 있는데 11세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북미 지역을 식민활동을 시작했고요. 식민활동인데 그래서 이제 스투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와 종교 탄압, 피해서 이주하는 사람들과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필그림 파더즈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메인플라워 서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그다음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모험자들, 국왕으로부터 이제 특허권을 얻은 식민지 강자들 등등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는 13개 식민지가 이제 만들어졌죠. 13개의 주의 식민지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메인플라워 선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선서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어, 세계사, 그러니까 삶을 보는 미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삶을 보는 미국사라는 책에 그 메인플라워 선서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저도 이제 모의고사 때 그거 좀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하면 2005년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식민지 사회 특징이 공원형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서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사회적 지위에 불평등이 없었고, 경제적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 이주한 사람들은 땅이 그렇게, 그 당시 땅이 널려 있었으니까, 자기가 노력만 하면 개척할 수 있는 땅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유럽 사회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떤 기회가 많았고, 또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지주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권이 확대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물론 미국에 이제 왔던 그 정착민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유럽에 비해서 상당수는 지주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선거권이라는 거는 각 주마다 독자적인 의회가 있었거든요. 의회의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성서를 기준한 신정 정치가 행해졌지만 이것이 이제 후에 민간에 많이 양도됐고요.
그리고 인제 성서 국가의 교회 중심으로 민주주의적 자치가 발전됐고, 그리고 그 신앙의 이서들은 되게 불가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자유는 신교도에 한정됐다.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죠. 초창기 때 그랬던 거야. 초창기 정착 시기 때. 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초창기 정착 시기 때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개 보면 청교도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 세력들이 카톨릭만큼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종파에 대해서 상당히 용납하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미국은 13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13개 주로 이제 구성이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미국이 이제 13개 주로 구성됐지만 약간 경제적으로는 좀 달랐어요. 이 배경이.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남부는 노예를 중심으로 한 농장 경영이죠. 이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요게 예전에 한번 2-3년 전에 흑인 노예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 버지니아 주는 여기 보시면 아 여기에 있는 주죠. 이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해 갖고 여기 요쪽이 남부, 요쪽이 북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전에 인제 관련된 그 사료를 보면 이 버지니아가 원래부터 흑인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어 흑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예. 흑인 노예의 수가. 그래서 주로 자작농 중심으로 이게 뭐냐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버지니아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 요쪽에 있는 이 카리브해에 있죠. 이 카리브해 여식민지들이 있어요. 도소들이. 그래서 프랑스나 뭐 스페인에 든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인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탕수수를 재배할 때 흑인 노예를 이용해 갖고 재배를 해 갖고 생산력을 극대화시켰거든요. 왜냐면 원주민들은 이제 뭐냐면 어 예전에 얘기했지만 픽픽 쓰러졌죠. 뭐 흑사병이나 뭐 패스트 해 가지고 전염병을 쓰니까 이 원주민들도 노동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인제 카리브해의 더운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흑인 노예들 데에다가 또 흑인 노예들은 또 근육주의고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어 이렇게 사탕수수를 뭐냐면 재배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카리브해 국가들 보면 IT처럼 원주민들은 거의 없고 인제는 사라졌고 흑인들로 구성된 나라들이 있어. 원래 흑인들이 카리브해에 있었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인제 이거는 그때 인제 여기에서 흑인 뭐냐면 노예를 이용해 갖고 사탕수수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남아 있어 갖고 지금 카리브해 여러 나라들이 흑인들이거나 아니 흑인의 어떤 혼혈인들로 구성된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자, 하여튼 요걸 보니까 인제 이 버지니가 점점 요 카리브해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 거야. 예. 자기들이 이제 사탕수수를 만들어도 이게 단가가 안 맞아.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버지니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흑인 노예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게 계속 밀리니까 얘네들도 인제 뭐냐면 상강구역을 통해서 카리브해 그가서 이제 농업처럼 흑인을 이용한 것처럼 자기들도 이제 흑인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을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법 같은 거 버지니아 법 자체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그 뭐냐면 한 방울의 흑인 피만 속혀도 이건 흑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대개 보면 인제 백인 농장주하고 흑인 여자들이 노예들이 짝짝꿍한 게 아니라 강제로 겁탈한 거죠. 그래 갖고 그 자식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 중에 인제 흑인인 사람도 있고 백인인 사람도 있고 뭔가 약간 흑인과 백인의 혼혈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요 피부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누구에 따르냐에 따라서 그냥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흑인의 피가 쪼금이라도 섞이면 대개 보면 여자 쪽이 인제 흑인 노예니까 이들은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는 거야. 약간 인제 뭐냐면 일천직천 아니면 노비종무법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인제 흑인 노예들이 인제 버지니아에 널리 노동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제 17-18 세기쯤 넘어가면 이렇게 인제 18 세기 넘어가면 그런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도 원래 흑인 노예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와 가지고 인제 얘네들을 노예라고 이제 불렸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흑인 노예들은 인제 뭐냐면 좀 착취하려면
뭔가 이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래서 이제 뭘로 나누냐면 얘네들이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다. 그걸 뭐 성경책에서 구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가든, 그래서 마치 이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뭐 "피부색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명분인 거고요. 합리화시킨 거고, 자기가 흑인 노예제도를 합리화시킨 거고,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이 주인 거죠, 이 경제적 목적이.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참고로 보통 인제 유럽에서는 같은 기독교인들은 노예 삼지 않다는 것이 국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특징은 뭐냐면, 후에 이제 흑인들이 기독교에 많이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근데 이거는 예야. 왜냐면 흑인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얘는 노예로 점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독교를 믿더라도 뭐냐면 흑인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노예제도 를 특징이 뭐냐면, 유럽의 근대적 노예제도 특징은 다양한 민족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주로 흑인들이 노예가 됐고요. 흑인들이 아까 이런 인종차별적인 요소로 해 갖고 흑인들이 노예를 제도를 합리화시켰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 세계사 특강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출제 교수님이 그 중에 그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 놓긴 했는데, 굳이 이 세계사 특강에 대한 책을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달랑 요 한 문제 나왔거든요. 예. 가끔씩 한두 문제가 이제 이상한 데서 나온 데 있잖아요. 뭐 이상하고 이제 잘 보지 않는 책이라든지 논문에서 낸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나왔다고 한두 문제 나왔다고 그 책을 보고 논문을 본다는 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그냥 기출에 나온 것들만 제가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 문제 분석에서 자세히 해 놨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좀 보면 미국 영토, 그러니까 식민지 당시 미국 영토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인제 이 북부 지역 있죠. 예. 요 지역. 요런 지역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북부가 이제 동부 지역이죠. 예, 이런 동부 지역. 그래서 요런 지역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뉴잉글랜드라는 지역이라고 해요. 이 뉴잉글랜드. 예. 이 뉴잉글랜드인데, 왜 여기가 뉴잉글랜드냐면 여기가 인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물론 인제 전반적으로 다 영국 사람이 많이 이주했지만 특히 요 부분에선 되게 이 지역은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돼 있고, 특히 인제 여기에서는 반영적인 감정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운동 당시에. 그래서 되게 이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해 갖고 독립운동을 촉진시켰다. 여기가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보수적이에요. 그 왕당파 세력들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식민지 정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남부 세력들은, 물론 이 남부 세력들도 상당수가 독립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왕당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에서 이제 미국이 독립한 후에 요 왕당파의 일부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 있죠. 영국력 캐나다로 이렇게 이주를 해요, 캐나다로. 그래서 이 영국력 캐나다는 왕당파의 소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역은.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인제 13개 주로 나누는 그중에 요 에파르치 산맥 있죠. 요 에파르치 산맥. 예. 요게 이제 에파르치 산맥인데 여기가 인제 영국령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영국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 얘기했지만 원래 인제 요 지역이 프랑스 지역이었거든요. 예. 프랑스 지역인데 나중에 프랑스 인디안 전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게 영국이 여기를 꽁꽁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먹어 놓고 이 식민지인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 이 에파르치 산맥 그 뭐냐 동쪽 지역을 인디언 보호 지역으로 인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영국 미국인들이 되게 불만을 느꼈던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이 7년 전쟁 때 영국과 함께 같이 민병대로 참여해서 패를 흘렸는데 얘네들이 인제 여기 동쪽 이주시키는 막아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이 독립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었던 거거든요. 참고로 그 미국의 초창기 때는 이제 미국 독립 후에 그 미국 초기 때는 보통 서부라고 하는 지역도 있죠. 서부. 그러니까 이 서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서부라는 거 지역은 요 중서부 지역을 말해요. 중서부 지역. 그 당시에는 여기가 막 개척 지역이었거든요, 간척하고.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누이질레라는 지역의 어떤 동쪽 지역과 요 동부 지역,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 때 식민지 사이에 중간 지역을 이렇게 서부라고 했어요. 중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요 지역인데 하여튼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다시 인제 뭐냐면
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신대륙에 대한 영국의 본격적인 시민활동은 17세기 때 시작되었다. 자, 스투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청교도를 비롯한 그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신대륙에 이주했고, 그 밖에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모험자나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 식민지 경영에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보통 따라온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그림 파드리오라고 하죠. 청교도 무리 중에 해외에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 어떤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피그림 파더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8세기 초에는 북아메리카 동해안 일대 13개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그러니까 13개의 식민지 사정은 저마다 달랐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빈부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한 것은 있었으나 유럽에 비교할 때 그렇게 이제 신분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등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사회적 유동성이 현저했다. 자, 그리하여 계급 구조 매우 유연하여 부의 집중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자, 산업성을 볼 때는 자, 남부에서 노예로 사용한 농장경, 플랜테이션이 선행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플랜테이션에서는 이제 재배하는 게 뭐냐 하면 사탕수수, 그리고 후에 이제 모카 같은 거 있죠. 예, 특히 이 모카 재배가 상당히 중요했어. 자, 북부에서는 자연농민이 압도적이었으며 상공업도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뭐랄까요, 이렇게 그 경제적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남부와 북부와.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이 있는 배경이 또 되기도 하죠. 자,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총독을 파견했으나인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요. 대부분 이제 총독은 이제 파견했다고 하지만 이게 총독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대리인을 발견하거나 그럴 경우고 손식이 그냥 막 방치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자유로운 방임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건전한 방임 정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정치는 언제나 식민지 의회 중심의 상류 계급에 속해 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런 식민지 의회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어떤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미국의 어떤 사회 그 정치 구조는 영국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식 사고방식이나 그다음에 정치 구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인식 같은 것들이 상당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식민지 의회는 당시로서는 가장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투표 자격은 토지 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투표권자는 수는 예상외로 많았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널린 게 그 당시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허허벌판에 그냥 깃대만 꼽으면 그 자기 땅이 되잖아. 예. 그래 갖고 상당수가, 대부분은 뭐냐면 이런 그 토지 소유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에서 성인 남성의 비율은 80% 이상 투표권 행사했고, 버지니아 에서 절반에 약간 미달했다. 자, 식민지 의회는 유럽 대륙의 어느 의회보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 관련된 내용은 서강제에 있어요. 서강제에. 그래서 요 부분은 서강제 한번 읽을 때 또 보기도 하고요. 1760년까지 총독과의 권한 투쟁은 식민지 의회에 유리하게 확대되었다. 그래요. 각 식민지는 처음부터 자유를 원하여 그것을 항의했고, 또한 자치도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 식민지 의회와 자치와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는 뒤에 읽은 이제 뭐냐 서강자에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유와 자치의 정통 속에 그 당시 이제 식민지인들은 상당히 고도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자, 이런 식민지인들의 공동체적 유대감의 성장은 서로 상의하고 때론 대립하기도 하면서 13개 식민지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상호 간의 차이와 대립을 극복하고 본국 정부에 대항해서 결합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본국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13개 식민지가 본국의 정부에 대항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얘들은 초창기 때는 자신은 영국 그 왕의 어떤 그 식민이라는 의식이 되게 강하고 영국인으로서 정체성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의 이제 정책이 바뀌었죠. 여기도 나오지만
그 7년 전쟁 이후부터 인제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그때부터 인제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인들이 영국 정부와 대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제 '우리는 영국인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인제 갖기 시작해요. 예. 이때부터. 그 초창기 때부터 가졌던 건 아니죠. 그때 미국의 정체성을 갖고 영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반적인 것들, 영국과 대립할 수 있었던 이제 기반을 이미 인제 요 앞부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식민지 의회도 있고 이 과정에서 유대감도 만들어 줬고, 이런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반영적인 감정을 막 결집시키고 집단화시켜서 조직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인제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수업을 하다가 이게 요걸 음속을 안 했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다시 끊고 할게요.